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2016년도 주요 뉴스와 소식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강제 입원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는데요. 황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조항을 그대로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현행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오히려 이러한 그런 강제 입원과 장기 입원의 피해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많은 악법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지으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강제 입원의 정당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으나 그나마 좋은 소식이 올 하반기에 찾아왔습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헌재는 강제 입원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입원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개정안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입법자는 이런 위헌성을 제거한 그런 법을 다시 한번 합헌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악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 격리나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병원이나 시설 대신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곧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거듭남으로써 2017년에는 그들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만큼은 혐오시설 절대 용납 안 된다는 행동을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정부가 전국에 발달장애인 훈련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서울에 첫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반대가 거세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해와 설득, 이를 통한 함께하는 삶,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명아 기자입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님비 현상. 이 님비 현상 때문에 지난 12월 15일에 문을 연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공사 과정에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7월 동대문구에 위치한 성일중학교 부근에 훈련센터 개소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사가 기약 없이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설을 만드는 과정, 그 역정, 이게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정난한 현실이구나. 다행히 훈련센터는 공사를 끝마치고 현재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 님비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강서구에 위치한 공진초등학교에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과 더불어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배척의 대상이 아닌 지역 내 함께 살아가는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길 희망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장애인 신문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2017년 사회복지계 소식을 알아봅니다. 장애인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2016년 한 해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16년을 상처받았지만 국민이 위로가 됐던 한 해라고 기억합니다. 국정농단, 그 소설 같았던 이야기의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최순실은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국가의 재정과 국민의 세금이 특정인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비상시국 선언을 연달아 냈고 국민들의 손에서 촛불이 타오른 결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들의 힘과 염원이 2016년을 빛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끊이지 않았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2016년에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이름은 대구시립 희망원.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2년 8개월여 동안 이 시설에서 생활인 129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차례 우수시설로 선정됐고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곳은 시설 생활인 강제노동, 생활인 폭행, 보호 의무 소홀, 급식비리 등으로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해자인 생활교사와 팀장 등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의뢰됐고 장애계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고 올바른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의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폭행과 학대, 성폭력, 사후 피임약, 강제 복용 등이 벌어졌던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 2016년 12월 3일 송전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통제라는 명목으로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 학대 등이 자행됐던 충격적인 사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시설은 시설일 뿐이라는 관계자의 말에는 지역사회 자립을 향한 장애계 염원이 담겼습니다. 2016년 9월 7일 개막해 12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리우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7개 등 35개의 메달을 품으며 종합 20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상관왕에 오른 수영 조기성 선수, 7년간 세계 랭킹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츠아 정호원 선수의 개인전 금메달, 패럴림픽 2연패에 성공한 유도 최강근 선수의 시원한 한판 승부 등은 선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리우 패럴림픽에서 보여준 브라질 국민들의 응원을 소개하며 2018 평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가 거주시설과 자립생활 예산을 비교하며 이 지방자치단체 장애 관련 예산 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센터는 토론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복지 예산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거주시설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탈시설, 자립지원 관련 예산을 늘려 다양한 방법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도 발달장애인들이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육과 직업재활 등 체계적인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섰고 공공 후견인을 지원하는 등 권익 옹호 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광주지역센터가 확장 이전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센터가 설립돼 운영 중에 있었으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창업준비실과 강의실 등을 갖춘 센터로 재도약하게 됐습니다. 한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과 경영 연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북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 장애인들의 임금을 체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장애계 단체가 나섰는데요. 이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앞에서 지난 27일 충북 지체장애인 협의회 주최로 장애인 직원 2명의 체불 임금 지불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충북 지체장애인 협회 측은 이곳에서 장애인 2명이 9개월간 일을 해왔지만
임금이 계속해서 밀려 현재는 3개월치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을 준다가 하고 막 자꾸 밀리고 그러더니 7월 말까지 해준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이들은 업주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와 함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저희 장애인 근무를 시켜놓고 우리 장애인 2명만 봉급을 안 주고 남들은 다 주면서 7일 4일 미루면서 자꾸 7월 달까지 준다 아니면은 뭐 며칠까지 준다 이렇게 자꾸 미리고만 하다가 9개월 근무했는데 한 3개월치 정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임금이 밀린 2명 중 1명인 박 씨는 생계를 위해 일을 나섰다가 임금이 계속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고용업주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자리를 비운 상태이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회와 복지TV가 제2회 2016 창조문화예술연예 대상을 열었습니다. 오나경 아나운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가 주최하고 복지TV 경남방송, 복지TV 강원방송, 창조문화예술대상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2회 2016 창조문화예술연예대상이 지난 26일 부산 농심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창조문화예술연예대상 시상은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의 의미를 두고 문화예술 연예 분야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2016 창조문화예술연예대상 시상식은 식전 공연에 이어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와 감사패 증정, 축하 공연, 문화예술부문 대상 시상과 명인 시상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오늘 또 처음 수상식 하는 자리에서 제가 됐다는 걸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장애인 예술문화대상 부분 양택석 씨를 비롯한 총 63개 수상 부문에서 99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대상이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점점 더 장애인 문화예술이 꽃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포항시에서 가장 유명한 재래시장이 바로 죽도시장이죠. 이강덕 포항시장이 죽도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꾸려가는 지역 상인들을 이강덕 포항시장이 찾았습니다. 지난 29일 이른 시간 동해안 최대 재래시장으로 꼽히는 죽도시장에 지역 경제 살리기와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은 이강덕 시장은 서민들의 안정된 경제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인 서민 생활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그런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데 시정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를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장에서 만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차가워진 날씨에 대비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고민도 약속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맞춤형 복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체계적인 복지 시책을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계층별로 복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거액을 기부하는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는데 누적 성금액만 5억 원에 육박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28일 오전 11시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주민센터 뒤 공원에 돈을 놓았으니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장에는 현금 5천여만 원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응원하는 쪽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동사무소 뒤편 나무 밑에 상자가 있으니 찾아가시고 불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쫓기듯이 끊으셨어요. 연말이면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바로 그 얼굴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로써 천사의 선행은 2000년부터 17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게 됐고 성금 액수도 4억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천사의 출연을 고대했던 주민들은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정신적으로, 주거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스스로 그런 나눔에 대한 것을 자각하고 그 나눔 정신을 좀 어떻게 확산시켜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전주시는 천사의 뜻에 따라 이 성금을 소년소녀 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한국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이 무주 국립태권도원에서 시각장애인 태권도 특별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체육회는 이번 행사가 참가자들에게 국립태권도원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태권도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1년간의 교육을 결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은 축사 노예 사건 피해자 고모 씨에게 축사 노예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농장주가 밀린 임금과 위자료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가해자인 농장주 부부를 상해, 상습,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자활센터가 광주시 자활기금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연구 모임에서 도출된 광주시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자활기금의 활용처를 더욱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성금 모금과 채권 기부를 통한 서민생계형 빚 100억 원 탕감 성금 모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들이 오래된 빚 때문에 가정 파괴와 자살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이 지역의 장애인 복지 허브 역할을 할 장애인회관을 개관했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진안군 장애인단체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이 2017년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은 둘째 아이는 300만 원, 셋째 아이는 500만 원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부모가 12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나게 살고 싶었던 태수는 사법고시 합격 후 우여곡절 끝에 검사장 후보 한강식을 만나 핵심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하게 된다. 정권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 새로운 판을 짜며 기회를 노리던 이들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는데 대한민국을 뒤흔들 초대형 권력 스캔들을 다룬 범죄 액션 드라마 더 킹. 화려한 권력의 이면을 파헤치는 스토리가 풍자와 해악으로 버무려져 흥미롭게 펼쳐지는데요. 대한민국의 격동의 시대를 리얼하게 되살리는 영상미와 정우성, 조인성,
유준열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2017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곧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프랑스 아재들의 비밀스런 사생활을 다룬 요절복통 코미디 연극 우리의 여자들. 이원종, 안내상, 우현 등 내노라 하는 배우들의 출연으로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2월 12일까지 대학로 수연제 시어터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이 있습니다. 90년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영화 보디가드가 한국에서 뮤지컬로 다시 태어납니다. 팝의 여신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을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5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앞서 초등학생들이 이 경찰 아저씨에게 용돈을 모아 산 캔커피를 전달하는 가슴 따뜻한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어린이들의 따뜻한 온정에서 우리 사회의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